5월 15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또다시 큰 폭으로 하락하며 3개월 내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스 연립정부 구성이 계속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유로존과 중국의 제조업 지표 부진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럽 증시도 역시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리스 불안감이 여전한 가운데 지표 부진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는데요. 독일과 영국, 프랑스 모두 2% 안팎의 하락세를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초 발표한 뉴타운 재개발 수습 방안의 일환으로 해제 요건을 갖춘 18구역에 대해 우선 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29년 만에 한국 정상으로는 이명박 대통령이 미얀마를 방문했습니다. 오늘 이 대통령은 민주화의 상징적 인물인 아웅산 수치 여사와도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간밤 글로벌 증시는 또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이달 들어서 외국인도 단 한 차례 순매수 없이 매도 행진을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자금 이탈이 본격화되고 있죠. 외국인이 등 돌린 국내 증시 여전히 힘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태인데 어제도 하루 종일 등락 거듭하다가 1910선 지키면서 마감했는데 오늘은 어떻게 될지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도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들의 대응 전략 위해서 꼼꼼하게 살펴봐 드릴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굿모닝 대박 예감의 첫 순서 신창원 대표의 증시타파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신창원 대표의 증시타파 문을 열어보도록 하죠. 대표님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와, 이거 주식이 많이 빠져서 걱정이 많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 좀 힘든 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코스피 지수가 1910선대에서 장을 또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어제장 리뷰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어제 장 자체가 이제 1900을 위협하면서, 1900을 위협하면서 그 201일평을 과감히 관통하는 모양을 보였습니다. 관통하다 종가에 이제 201일평의 지지를 받고, 예, 주가가 종가에 이제 저가에 비해서 13포인트 반등하는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장 자체가 이제 굉장히 그 약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참 이번에 장 자체가 이제 워낙 고점에서 많이 시간을 꺼서 그런지 61일평이나 121일평 자체, 201일평 자체, 121일평, 그리고 61일평 이 그 큰 이평들이 크게 힘을 못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글로벌 증시 특히 그 우리나라 그 아시아권 증시들이 그 굉장히 그 큰 약세가 아니었습니다. 그 상해 증시나 심지어 일본 증시는 플러스 0.2까지 상승하는 가운데서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어제 급락했는데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외국인의 선물 그런 경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물을 좀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지금 장자체 흐름을 아실 수 있는데 선물을 모르는 분은 아니 이유 없이 왜 이렇게 주식이 빠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장 자체가 지금 121일평인 물론 상승 기류에 있습니다. 121일평 상승 기류에 있지만 61일평 자체가 지금 급격히 조금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양인데 제가 볼 때는 조금 하락의 강도는 조금 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장세에서 이미 주가가 많이 물렸기 때문에 투매보다는 조금 기다리는 그런 모양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투자 심리선이 이제 제가 요때 그 투자 심리선이 침체에서는 주가가 크게 안 빠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투자 심리선이 20을 찍었습니다. 20을 찍었다는 것은 열흘 동안 2일만 상승하고 주가가 계속 빠졌다는 그런 모양을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여러분이 고통스러울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투자 심리선이 20이란 것은 주가가 더 빠질 게 없다. 그래서 오늘 빠지면은 제가 볼 때는 주가가 바닥이 아니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오늘 글로벌 증시들이 1% 정도 빠졌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그래 빠지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오늘 투매에 동참하는 것보다는 투매에 동참 안 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1900포인트 선행 스팬 2에서 이제 강력한 지지가 어제 나왔는데요. 예, 오늘 또 선행 스팬 2 주가가 빠지더라도 1900에서 강력한 지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00이 이렇게 쉽게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너무 무리하게 투매에 동참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 100일 단위로 인터벌이 일어납니다. 100일 단위로 인터벌이 일어나는데요. 또 100일 단위로 주로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큰 인터벌이 큰 그 트러블이 나는데 어제자로
주가가 딱 이제 100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제 오늘이 큰 변곡점을 맞이하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변곡점이란 게 떨어졌다가 반등하는 변곡점도 있지만 뭐 떨어져가지고 추가적으로 천천히 가는 변곡점도 있고 떨어져가면서 더 빨리 떨어져가는 변곡점이 있지만, 제가 볼 때 세 번째 이 변곡점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너무 지금은 투매에 동참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고요. 여러분도 이번에 느끼실 겁니다. 구름이 검은 구름은 주식은 폭락한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분명히 감지하실 거고요. 그리고 주식은 상승폭의 38%는 항시 기본적으로 조정받는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폭의 38% 수익률 말하다에서 제가 지난주에 다 이야기해놨습니다. 그래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조금 천천히 쉬어가는 그런 자리가 했으면 됐겠다. 그리고 지금 자리가 워낙 물량대를 받는 직계형 자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너무 주식에 내동하지 마시고 듬듬한 마음으로 세월을 낚는 그런 모양을 보이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1900선이 일단은 무너지지 않고 좀 바닥 확인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좀 뭐 저점 매수 가능한 종목도 있을까요? 글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네. 워낙 이제 그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네. 뭐를 사야 될지, 뭐 물론 돈 있는 분들이 지금 이미 한마디로 다 질러버렸죠. 질러버렸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이제 그 수익률을 말하다 해서 이제 그때 이제 꼭지에서 그 삼성전자가 138만 원 전후가 이제 꼭지가, 삼성전자는 어쨌든 간 120만 원을 한번 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이게 지금 상승할 때도 미웠고 하락할 때도 미운 그런 마음을 보이는데, 일단 전체 장 자체가 안정을 취하기는 삼성전자가 120만 원 전 왔을 때 안정을 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120만 원 같으면 지금 10만 원 정도 더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가 이제 10만 원 더 빠질 때까지는 주식 사는 거를 굉장히 조금 조심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주식 사는 게 지금 한정됐습니다. 주식 사는 게 한정되는데, 어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했던 삼성 엔지니어링이 상승률 랭킹 1위를 어제 기록했어요. 어제 기록했는데, 그 상승하는 종목들이 보면 이제 상승하는 종목들을 보면 지금 요런 부분이 잘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면 5일2평을 그날 당일 깨는 종목들이 반등을 주로 하는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론 그 주식이 이제 일단 급락을 해야 되겠죠. 급락을 해가지고 상승폭에 굉장히 이제 기본적으로 상승폭의 38% 이상 조정받은 이런 종목들을, 특히 아니면 50% 이상 받은 종목 중에 중위평 무거운 이평들을 해서 지지받는 이런 종목 쪽으로 이제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매수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매수하기가 쉽진 않은데, 요즘에 매수를 이제 굉장히 이제 짧게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삼성증권이나 그 다음에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삼성 화재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다음에 호텔신라도 부담스럽고요. 제가 볼 때는 요런 낙폭 과대하면서 주가가 돌아가는 종목들, 그런 종목 쪽으로 여러분께서 좀 관심을 두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코스피 상위 10개 종목 중에는 만만하게 살만한 종목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도에 이제 현대중공업이 이제 오늘 정도에서 반대로 돌아가지 않을까. 물론 이 주가가 후행 스팬이 캔들차다고 워낙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가가 큰 수익 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짧은 종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요즘 외국인들이 하는 형태로 봐서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매도를 많이 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도 치는 종목들이 주로 보면 어떤 종목이 이제 매도 치느냐, 우리 개인들이 이제 사이 방송에서 많이 언론에 떠하고 실적이 좋다, 실적 이런 부분 종목 쪽으로 계속 많이 매도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혹시 너무 언론에 이제 오르는 종목, 그리고 뻥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그런 종목 쪽으로는 외면하시고, 일단은 코스피 상위 10개 종목이나 30개, 40개 종목, 코스피 상위 100개 종목에서 대그룹 관련 주식들,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삼성그룹에 계속 삼성이나 CJ, 그 다음에 이제 삼성 반개그룹에서 계속 여러분에게 포인트를 맞추라고 했는데, 그런 포인트에서 맞추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저는 현대나 LG그룹들 이런 부분은 저는 좀 제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선주가 반등할 타임이 됐고요. 조선주들이 어제 이제 물론 음으로 끝났습니다만 굉장히 바닥에서 크게
반등하는 그런 국면을 보였습니다. 조선주가 그래도 이제 실적이 물론 전년에 비해서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조선주만 하는 게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선 관련 주식들 꼭 여러분께서 한번 봐주십사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설주들도 이제 건설주들이 2단 하락했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주들도 서서히 좀 담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설 조선주 이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한번 꼼꼼하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장 자체가 이제 수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 곁에 지금 대놓고 주식 하지 마라. 요즘 이 말이 좀 유행이라 하는데, 야, 주식 하지 마라. 주식이 되는데, 주식을 안 하면 됩니까? 주식 해야만이. 참, 우리나라,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훈장은 주식해가지고 돈 많이 잃은 분 순서로, 조국 근대화의 훈장을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피와 땀으로 만든 돈이, 원래, 주식 시장을 지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진짜 엉뚱한 언론들, 엉뚱한 진짜 택도 아닌 검은 토마토 이런 방송들은 없어져야 되고 특히 깽깽일보라든지 이런 개인들을 코너 몰이로 잡아야 되는 언론들은 분명히 없어져야 된다. 제가 볼 때 우리 참 서울경제가 따뜻한 그런 신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쪼록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장 자체가 지금 힘든다.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가장 쉬어가는 자리가 좋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은 투매에 동참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코스닥 종목은 지금 또 늦지 않았다. 지금 또 코스닥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또 늦지 않았고요. 지금 또 코스닥 종목은 매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종목은 지금도 늦지 않았고요. 코스닥 종목을 갖고 이제 몇몇 종목 뜨는 종목 있다고 묻는 분이 있는데 코스닥주는 절대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도 바닥은 아니다. 한 번 더 하락이 분명히 있다. 저는 장담하는 사람장의 중이니까 여러분께서 될 수 있는데 안 쳐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건설주랑 조선주 좀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조선 업황을 이야기할 때 유럽 쪽 상황을 빼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유럽 상황 상당히 안 좋은데 조선주 괜찮을까요? 예, 유럽이 네. 이제 조선주들이 이제 유럽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세계 물동량의 선주죠. 선주가 이제 유럽이 이제 제일 큰 데가 여러분 암스테르담이죠. 그런데 이제 유럽인데 조선주가 제가 이제 요즘 우리나라 조선주가 가장 선두 조선사 빼놓고 이제 다 죽어버린 이유가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쉽들이죠. 쉽이 이제 문제죠. 쉽이 이제 화물선 문제인데. 운수창고 부분에 이제 조선주들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드릴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드릴십이라든지 이런 고가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이제 조선업체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가장 충격적인 게 이제 평상 같은 회사가 없어지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드릴 쪽의 주식 말고 그러니까 수입 부분 그러니까 화물선, 유조선, 벌크선 이런 거 빼놓고는 다른 부분에서는 굉장히 호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드릴십의 국산화율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땐 그렇지만 드릴십 이 부분에 대해서 조선주들이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선주가 물론 실적이 전년 비해서 나쁩니다만은 그렇지만 그 업종 중에는 조선주들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선방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낙폭과대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들이 여러분 보시면 거의 반절 났습니다. 반절. 특히 현대중공업이 1년 만에 반절 났고 그 가격대가 충분한 메리트 있는 가격대에 왔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조선주들이 지금 거의 반절 왔습니다. 반절 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 중에도 1등 조선주 사면 제가 충분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선주는 제가 볼 때는 실적이나 이런 모든 이런 걸 봤을 때 실적에 비해서는 분명히 저평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산업 중에는 그래도 국내 내수 빼고는 자동차와 전차 전기와 자동차 그리고 조선 세 종목 업종 빼놓고는 조금 힘든 부분 업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나쁜 중에도 조선주는 제가 볼 때는 크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건설주들은 우리나라 건설주들이 전에는 선도 건설주 미국 세계 글로벌 선도 건설주들의 하청이었는데 요즘에 원청을 많이 합니다. 경쟁력이 굉장히 좋아져.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건설주들을 저점에 한번 서서히 조금 이제 관심을 가질 타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제가 누차 이야기지만 어느 정권이 잡더라도 건설주는 죽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실업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에서 좌지우지 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건설주를 관심을 두셔야 되고요. 제가 이제 딱 집어가 이야기하는 게 이제 건설
대조선 이런 부분은 여러분께서 관심을 꼭 한번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1등주 여러분 삼성전자 살아가면 안 살 거고요. 물리더라도 1등주에 저는 물려야 된다 보거든요. 그래서 1등주 물려가지고 버텨야만이 돈 먹을 수 있지. 지금 제가 원래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이야기한 거는 1등주, 두 번째는 손절 맺히면 어디 가도 먹을 수 없다. 그리고 코스닥은 지금도 늦지 않다. 우딱 팔아라.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이제 여러분 장자체가 이번에 이제 굉장히 약세 모양을 보일 때 상승할 때 주식은 좀 제가 선물을 분명히 하라 했습니다. 선물을 하신 분들은 이번에 수익이 엄청나게 났는데 제가 여러분 저때 270 이상에서 선물은 풋을 걸어야 된다. 풋을 걸어야 된다 하면 지금 여러분들 거의 2천만 원당 50% 수익이 다 났을 겁니다. 요즘 이 방송을 보고 실제로 선물을 하방 쪽으로 걸으셔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분들이 지금 전화가 저한테 하루에 5통 내지 10통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물을 안 배운다는 것은 여러분의 밥을 찬다 이렇게 보시고요. 선물은 주식은 상승할 때 먹을지만 선물을 꼭 빼야 돼. 하늘 두 쪽 나도 선물은 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많은 어른분들, 연세 많은 분들이 찾아요. 증권주와 어떻게 되겠냐. 증권주를 굉장히 많이 샀다고 합니다. 그래 증권 업종이 제가 볼 때는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권주 지금 특히 많이 사신 거 현대증권, 대우증권을 많이 사신 것 같은데요. 현대증권, 대신증권 지금 30% 정도 빠졌습니다. 대우증권, 현대증권 갖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특히 그때 그 당시 증권주가 배당과 수익률이 좋다고 온 증권방송에서 다 출전했다고 하는데 증권주는 지금 매도 치면 두고두고 가슴 치고 노후가 한 겁니다. 절대 증권주, 대우증권, 현대증권 망할 회사 아니니까 끝까지 버텨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오늘 또 외국인 선물입니다. 2조 4천억 그렇습니다. 외국인 선물을 보시고 두 번째는 삼성전자 보시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삼성전자가 마이너스면 주식은 힘 못 쓸 거고요. 외국인 선물이 지금 미국이 외국인 선물이 이기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선물과 삼성전자만 딱 보면 모든 것이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신창원 대표의 증시타파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도 이어지니까 이 시간대 마감 전략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주식계 여전사 센걸 이순복 전문가와 시장을 부탁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복 전문가 나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간밤 뉴욕 증시 이야기부터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 분위기가 정말 안 좋습니다. 네. 네, 좀 크게 하락세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네. 뉴스를 보니까 이제 급락이라는 표현을 역시 쓰더라고요. 네. 그런데 참 재밌는 징크스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 징크스가 맞는지 안 맞는지 아마 제가 제 그 다음 카페에다가는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가끔씩 써놓는데요. 네. 항상 헤드라인 뉴스에 글로벌 증시가 급락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 그 다음 날은 굉장히 기술적인 급등이 나옵니다. 내일 한번 급등이 나오는지 이 징크스가 한번 맞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어제 제가 이제 오늘 생글에 대한 원고를 준비하다 보니까 네. 이런 이야기가 돌더라고요. 그리스의 탈퇴 공론화가 과연 기정사실화가 되는 거냐? 네. 그래서 나스닥 선물지수와 S&P 선물지수가 하락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더라고요. 그러한 그 이유가 이제 글로벌 증시에 반영이 되면서 특히 이제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이제 국채 발행을 했는데 국채 발행에 낙찰은 했습니다. 문제는 4% 정도 이상의 수익률이, 그러니까 이자가 올라갔기 때문에 6.3% 정도 되는 어떻게 보면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국채가 발행이 됐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한 위험이 좀 커졌고요. 네. 특히 오늘 아침에 또 나왔던 이야기 하나가 이탈리아 은행 26곳이 또 신용등급이 강등됐다는 네. 이야기가 나와서 오늘 아침에는 어떠한 그 좋은 이야기가 혹시 좀 뭔가 호재가 될 수 있을 만한 이야기를 찾아보려고 해도 네.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악재로 뒤덮인 하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찾아왔습니다. 제일 잘 나가는 독일이요. 네. 독일 산업 생산 1.3%가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탈리아도 0.5% 산업 생산이 증가를 했습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1.8% 감소를 좀 했고요. 그리고 프랑스도 감소를 했는데 제가 이 좋은 이야기와 나쁜 이야기를 같이 갖고 온 이야기는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네. 문제인데 잘 나가는 독일의 입장에서는 그리스가 오히려 탈퇴를 하기를 바랄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지금 유로존을 해결하기 위해서 긴축을 하고 있지만 유럽 사람들은 긴축을 싫다고 지금 반대 시위를 하고 있고 네. 허리띠를 조이지 않고 계속 지금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그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유로존 아예 그냥 해체돼서 그러니까 붕괴라는 단어는 너무 좀 잔인하고요. 해체가 돼서 잘 나가는 나라는 잘 나가고 못 나가는 나라는
더 이상 무언가 어디에 의지하지 말고 자기들끼리 자립할 수 있는 이런 힘을 좀 길러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많이 생각들 하시는데요. 네. 그러한 이슈가 지금 2년 동안 계속 유지가 되어 오고 있고 그러한 이슈가 이제는 그리스, 뭐 이탈리아, 혹시 또 스페인까지 넘어가지 않겠느냐라고 네. 뭔가 투자 심리를 좀 확산시키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오늘 뭔가 유럽에서 좋은 이야기가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와서 기술적인 반등을 좀 보이고 있을 것 같고요.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오늘 이제 뭐 급락이라든가 뭐 투매라든가 이런 단어에 지금 흔들리지 않는 게 가장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 또 우리 시청자분들 위로가 필요할 텐데요. 그런 위로 또 저희 굿모닝 대박 예감에서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센 이야기 어떤 거 준비하셨습니까? 네, 제가 요즘에 네. 이제 낮에 심심해서 영화의 재미를 좀 붙여가지고요. 네. 조금 있다가 이제 돈의 맛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된다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외국인들의 돈의 맛이라는 제목을 좀 가지고 왔고요. 제가 계속 이제 센걸에서 기관이라든지 뭐 자문사, 뭐 전문가 이런 분들의 뭐 매매 형태라든지 이런 거를 좀 살펴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이야기가 네. 있는데. 제가 주식하시는 분들이 주식 매매하는데 좀 도움이 되면 어떤 책을 읽어야 돼요? 많이 여쭤보시면 저는 남녀의 심리학을 읽어보시고 정말요? 예, 그리고 네. 병법을 읽어보시면 어차피 돈과 심리의 싸움이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실 거란 그렇군요. 말씀을 네. 드립니다. 이 병법에는요, 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은 없다고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패. 그러니까 반드시 이기는 게 아니라 최소한 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 100번 싸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 가지 스타일로 전쟁을 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간도 알아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뭐 자문사도 알아야 되고 전문가도 안다면 지금 무언가 큰 덩어리인 외국인들의 매매 형태도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되면 좀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이 다시 판이 짜지는 이 상황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돈의 맛을 준비를 했고요. 한국의 자본 이동 형태라는 5월 11일 날 이제 이런 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네. 이거는 한국은행에서 나온 이야기고요. 한국은행에서 공식 견해가 아니라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분석가 분들이 세 분이 만들어낸 20페이지 보고서인데 물론 이제 이런 내용이 보면 그 공식 견해는 아니지만 이분들은 이제 밥 먹고 하는 일이 이렇게 분석하는 일이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짚지 못하는 부분을 좀 짚으실 겁니다. 원래 이 PD님이 이 사람을 섭외를 할 때요. 네. 뭐 출연료를 좀 많이 드릴 테니까 뭐 나와주세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우리의 그 대박 예감의 김 PD님께서는 저를 딱 보시더니 이순복 씨 갖고 계시는 자료 좀 시청자들한테 내놓자고 이렇게 반협박을 하는데 제가 좀 튕겼어야 되는데 그냥 네 이러고 말았습니다. 이 자료는요 저희 카페에다 다시 한번 올려놨고요. 보여주시죠. 네, 카페에다 올려놨고 그리고 한국은행의 홈페이지 가셔도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 네, 그런데 정말 우리 어르신분들 인터넷도 잘 안 하시고 다운받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요, 이 서울경제방송에다가 전화를 걸어서 좀 우편으로 좀 받고 싶다고 요청을 하면 제가 뭐 설마 뭐 대한민국 5천만이 우편을 신청하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가능한 좀 어르신들이 보실 수 있으시게 좀 제가 좀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고맙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러면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언제부터 어떻게 점령했는지 한번 일지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1981년 10월 달에 외국인 전용 수익증권이 발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간접 투자 형식이죠. 그리고 1992년 1월 3일 날 주식시장이 일부 개방이 됐는데 목적은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라고 했는데요. 얘네들이 자기네들끼리 너무 활성화를 시켜버렸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까지 휘둘리고 있는데 아까 제 한계를 뒀습니다. 상장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발행 주식의 10%까지 그리고 1인당 투자 한도는 발행 주식의 총 3%까지만 살 수 있는 이런 한계를 좀 줬고요. 1998년도 5월 달에 주식시장에 외국인들의 전면 개방이 보이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좀 많이 외국인들한테 흔들리는데요. 외국인들의 투자 패턴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1990년대는 돈을 빌려주는 비중이 좀 높았는데 2000년대에는 우리나라 기업을 믿고 주식 비중을 좀 높였고요. 순자본 유입은 외국인들의 순자본 유입은 1990년대보다 좀 감소를 했는데 그 이유는 돈의 규모가 줄어든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2006년, 2007년도 해외에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앵커님 혹시 기억나실 거예요. 뭐 중국 펀드니, 네, 뭐 브릭스 펀드니, 네. 우리 개인 투자자들 이 골로 가게 했던 이런 해외 펀드들 때문에 그러니까 금액상에서는 약간 감소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는데 큰 의미는 없고요. 2000년대 외국인의 투자했을 때 주식 평가의 변동성,
그러니까 주식 평가 금액이 커졌다 작아졌다의 가장 큰 규모의 증가율을 보였던 게 브라질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 번째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원화 가치가 상승을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주식 평가 금액이 이익이 이제 상승을 했다는 이유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재밌는 거는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투자 평가액보다 우리나라가 대외에 평가한 금액이 그러니까 훨씬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해외에 그러니까 투자한 게 더 영향력이 좀 미비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걸 시사하냐면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 이런 운영하는 사람들이 운영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외국의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막 이렇게 섞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문가들은 외국에 해외 투자를 잘 못한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나라 돈이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외국 자금이 우리나라 들어오는 게 좀 더 영향이 크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걸 쉽게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참 이게 좀 어렵네요. 우리나라 그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지배하는 문제점을 좀 제가 짚어왔는데 이거는 이제 단점과 장점을 좀 짚어봤습니다. 우리나라 수시 유출입 자본 비중이 높다고 합니다. 이거 이제 쉽게 얘기하면 넣었다 뺐다를 자주 한다는 얘기고요. 외국인들이. 그리고 우리나라의 외국인의 이 주식 투자 이 폭이요. 진폭이 신흥국의 2배라고 합니다. 이제 그 얘기는 주식을 했다 안 했다 이런 그런 게 되게 많다는 얘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제 금액과 횟수로 우리나라 시장을 많이 혼동된다는 얘기고요. 장점을 좀 살펴보면 이게 글쎄요. 오늘 굉장히 불안한 시장.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1900선이 깨질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좀 우리 투자자분들 어려우시겠지만 이게 작은 희망이 좀 되어올지 모르겠는데 장점을 좀 보면요. 90년대 신흥국보다 지금 우리나라 2000년대에 이 돈이 들어오는 순환 주기가 조금 더 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흥국보다는 우리나라에 돈을 조금 더 오래 투자한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자본 유입 속도, 돈이 한 번 들어오면 그 들어오는 속도가 1990년대에 비해서 2000년대에 굉장히 속도가 빨라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 하면 지금 외국인들이 떠났지만 다시 외국인들이 글로벌 시장의 안정을 도모해서 발을 딛는다면 굉장히 투자 자금이 빨리 들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 한번 좀 경제 공부를 제대로 해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 경제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 어려운 얘기를 좀 쉽게 풀려다 보니까 이 머리가 좀 딸리네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좀 잘 이해를 하시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증시 말씀하신 대로 좀 쉽지 않은 장이 펼쳐질 텐데 좀 어떤 각오로 대응을 봐야 할지 말씀 좀 해주시죠. 어제 제가 장을 끝난 다음에 매매 주체를 살펴봤더니요. 기관은 매수를 하고 외국인들은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래 기관이 좀 지켜주고 있으니까 시장이 크게 나빠지진 않을 거야. 이순보이가 얘기했잖아. 추가 하락하면 연기금도 사주고 뭐 기타게도 사주고 하는데 여기에는요 커다란 우리가 캐치하지 못한 구멍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삼성전자의 그 기관과 외국인들의 그 매매 주체를 동향을 좀 일자별로 뽑아왔는데요.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는 기관들이 유일하게 지금 사오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어제까지도 계속 지금 최근에 팔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차피 우리나라 코스피 장세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지탱하다 보니까 기관들은 삼성전자를 사고 있고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에서 발을 떼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자문사에서 삼성전자 많이 갖고 있다고 작년에 그 차화정의 이 슬픈 이 충격이 혹시 제기되지 않을까. 또 하나는 또 삼성전자 180만 원짜리 보고서도 나오고 저는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요. 주도주의 변화가 혹시 오지 않을까 이 부분을 한번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개의 주도 업종은 1년을 못 갑니다. 우리가 차화정도 거의 1년을 못 갔고 작년에 제가 뭐 이제 IT로 좀 주도주가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콧방귀를 꼈는데 지금 전문가분들은 뭐 삼성전자 빠졌을 때 사라고 했는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삼성전자를 팔고 자문사를 포함한 기관들이 삼성전자 이렇게 사고 있다라는 부분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주도주가 뭔가 변화가 오고 있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오늘 좀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흐름도 오늘 상당히 중요하겠다라고 또 보실 수 있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광고를 좀 하자면
이제는 우리가 이제 5월 중순에 와 있으면 내일 제 센 거는요. 미리 네. 이제 스포일러를 좀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하반기 증시 전망에 대해서 이제 한 증권사의 보고서를 제가 들고 나올 건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하반기 증시 전망 어떻게 될지 체크를 해 보시면 네. 지금 장이 좀 불안하다는 걸 조금 덜어내고 견디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내일도 한번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예, 같습니다. 하반기 증시 전망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내일 시간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센걸 이순복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식의 지존 평택촌놈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하는 평택촌놈의 승부 전략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먼저 정호영 전문가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대응하기 힘든 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황 정리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어제 조언했던 내용과 그리고 이제 오늘 조언 내용을 이제 구분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네. 어제 저는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코스피가 1900선 이탈할 것이다. 근데 이탈하더라도 횡보 또는 반등할 것이다. 그리고 중김에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어제 뭐 이탈을 안 하고 정확하게 1900선이 찍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재 장은 좋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그럼 오늘 조언을 한번 해드리겠는데요. 먼저 추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는 단기나 중기나 역시 하락은 지속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측은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은 코스피 1900선이 이탈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시장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일단 수급을 먼저 보시고요. 차트는 좀 무시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차트라고 하는 것은 상승 추세나 하락 추세가 안정적으로 이어질 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어질 때는 차트를 보시는 게 좋은데요. 급등락 패턴에서는 차트가 오히려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일단은 수급 동향을 먼저 체크하자.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장에서는 수급이 더 우선시 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뭐 외국인, 기관 어떤 수급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네. 외국인이라고 봐야겠죠. 왜 그러냐면은 이게 있습니다. 그 조금 전에도 이제 뭐 어떤 수급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제가 이 포인트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네. 하락 추세에서는 기관 수급을 봐야 되고요. 아, 상승 추세에서는 원래 외국인 수급 보는 거예요. 그럼 근데 지금은 현- 네. 현재 장을 그러니까 뭐냐면 패턴은 현재 그 약간 하락하고 있지만 추세적으로는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완전히 횡행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 제가 그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61선이 121선 위에 있으면 추세가 상승이고요. 반대로 61선이 120선 아래에 있으면 추세가 하락이거든요. 그럼 현재 보면은 어쨌든 코스피가 61선이 120선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추세를 놓고 이분법적으로 지금 현재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아직은 상승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외국인 추세를 보시는 게 정확하게 정답입니다. 네. 이평선 기준으로 본다면 상승 추세가 여전하겠다. 그래서 좀 외국인의 수급을 눈여겨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지수에 따른 주식 비중은 어느 정도로 실어보는 게 좋을까요? 예, 직장인들에게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무조건 관망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선유형 관리 후 수익 추구, 그러니까 자제할 때다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전업 투자자의 경우에는 만약에 코스피가 1900선 이상이 되면 한 1-20% 정도 단기 매매 하시고요. 그게 아니면 좀 관망을 해주는 게 좋은데요. 제가 지난주에 출연해서 계속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1950선 깨지고 나서 아마 1900이 깨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어제 제가 결정적인 말을 했죠. 1900 절대 바닥 아니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면 지금은 일단은 현물 투자하시는 분들은 무리할 구간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많이 이제 빠졌다고 해서 이제 단기 낙폭이 과대하다고 해서 너무 쉽게 베팅할 구간이 아니라는 거, 이걸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1900선이 바닥이 아니다. 더 밀릴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좀 눈여겨볼 만한 테마는 있습니까? 예, 오늘 같은 네. 경우 이제 업종이나 테마나 특별하게 이제 드릴 말씀은 없고요. 특히 네.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어제나 그제나 뭐 제가 뭐 특별히 강조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테마는 제가 최근에 좀 강조했던 테마들 중에서 이제 가볍게 대응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현 장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섣불리 여기가 바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최근에 이제 많은 언론을 통해서 뭐 2000선에서도 저점 매수, 1950 바닥, 1900 바닥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과연 고점은 찍어주고 바닥 얘기를 하냐는 거죠. 저는 계속해서 2050 고점이라고 이미 2월, 3월에 얘기했거든요.
고점 얘기해준 다음에 그 밑에 바닥에서 잡아줘야지 정말 전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맞든 틀리든 이런 걸 떠나서 반드시 이번에도 가능하다면 정확하게 저점 예측을 해줄 테니까 당분간 부디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최근 들어서 이 과대 낙폭으로 인해서 주식 비중 좀 많이 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께 좀 당부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현실적으로 네. 고점 매수 이후에 매도 못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제가 지난주에 그 일부라도 매도하라 그랬었잖아요. 솔직히 네네. 말해서 그분들은 이제 현실적으로 매도하기 힘든데 그래도 3분의 1 정도 매도해 주시고요. 만약에 전체 매도가 안 된다 그러면은 제가 언젠가 저점 매수 사인 나올 때 그때 좀 추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언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그동안 현금 확보하셨던 분들은 절대로 무리하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결정적인 구간에서 강력한 매수로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점 매수 사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플러스 라인업의 강동석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샘플러스에서는 증권 전문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는 19일 토요일이죠. 양승모 나정호 전문위원이 투자 전략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샘플러스 라인업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영근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림당이 외국인들이 팔기 시작하면서 어제 주가가 아래꼴이 달렸습니다. AS 부탁드릴게요. 예, 예림당부터 AS를 좀 해드리면, 예림당 같은 경우, 예전에 이제 그 BW 물량에 대한 부분, 리스크 요인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그 부분 이후로 주가가 좀 단기적인 좀 하락을 맞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 실제적으로 출하될 물량은, 현재 그 BW 물량의 전량이 아닌 한 50%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크게 또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한 부분이 뭐 하루 이틀 지나고 바로 고스란히 좀 회복이 된 모습이죠. 그래서 주가가 좀 상승의 힘은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 이후 BW 물량에 대한 그런 하락의 이유가 다시 재해석이 되면서 역시나 큰 뭐 우려할 사항이 아니다 하면서 다시 고스란히 원위치로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네, 그러한 부분이고 앞으로 이제 2분기 때부터 실적에 대한 부분을 또 주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보고 현재 상태에서는 그대로 좀 보유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유를 하시고요. 수급적인 부분은 기관의 수급도 계속 여전히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손실 구간이긴 하지만 보유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림당은 보유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오늘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관심 가져볼까요? 예, 오늘 같은 경우, 일단 이제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현금을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 사실은 이제 1900선 오늘 뭐 이탈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요. 네. 적극적으로 너무 뭐 매매를 참여한다기보다는 조금은 현금을 가지고 여유 있게 좀 대응을 하시기를 관망을 할 필요도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약간 좀 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빠르게 뭐 대응할 수 있는 단기적인 그런 매매를 할 수 있으신 분들만 좀 매매에 좀 참여하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고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이제 평화전공이라는 종목입니다. 평화전공이라는 종목은 바로 이제 자동차 이제 도어 시스템 전문 업체죠. 국내에서 뭐 최고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라고 볼 수 있겠죠. 평화전공 같은 경우 현대기아차에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글로벌 업체들 뭐 GM이라든가 포드라든가 크라이슬러, BMW 이런 곳에 계속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현재 지금 GM의 글로벌 프로젝트 수주 입찰에 참여 중인데요. 그 부분이 또 이제 낙찰이 된다면 추후 앞으로 이제 그런 실적적인 부분이 상당히 좀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도어 시스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신규 아이템 부분, 뭐 액티브 푸드 시스템이라든가 파워 트렁크 시스템이라든가 뭐 파워레치라든가 이런 신규 아이템들도 지금 계속 적용이 되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적인 부분에 성장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이런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신흥시장에서의 어떤 성장세들, 바로 중국 시장입니다. 중국에서 현대차 3공장 증설 효과라든가 또 북경이라든가 태창이라든가 이런 쪽에 법인이 이미 다 설립이 된 상태죠. 앞으로의 또 해외 시장에서의 성장성, 그리고 인도라든가 러시아 이쪽으로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장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PR 수준 같은 경우는 5.8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평가 구간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뭐 현대차, 기아차의 어떤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전방 업체의 그런 주가의 아주 양호한 흐름을 봤을 때 동종목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다 이러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
현재 이평선이 상당히 좀 수렴이 되고 있는 그러한 과정이고요. 그래서 상승을 위한 정배열로 좀 전환되기 위한 초기 단계가 아닌가 이러한 판단을 합니다. 그 부분에 이제 지지를 해주는 부분은 바로 기관의 수급인데요. 상당히 좀 오랫동안 투신을 중심으로 해서 기관 쪽에서 계속 매수를 지속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주가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보고요. 매수가를 말씀을 드리면 오늘 뭐 시가에서 편입이 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요. 어제 같은 경우 좀 조정이 나와졌기 때문에 오늘 시가 편입을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19,500원, 손절가는 16,0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 17,250원에서 접근해보자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근 전문위원과 만나봤습니다. 다음은 양순모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파트로는 거래량이 줄었습니다. 주가가 1% 하락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볼까요? 네, 어제 말씀드렸던 파트로 오히려 저는 그 매수 구간을 좀 주지 않으면 어떡할까 좀 걱정이 좀 많았던 종목이었습니다. 원했던 매수 구간을 일단 모두 다 주지는 않았지만서도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매수 자리를 준다면은 한번 매수를 해봐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 뭐 해외 시장의 영향으로 인해서 뭐 대부분 종목들이 좀 강한 상승 출발을 예상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만 뭐 파트론의 경우에는 뭐 상단 매물, 그러니까 뭐 단기, 중기, 저항선이라 볼 수 있었던 뭐 5일선부터 뭐 120선까지 뚫고 정배열 초입 상태이다라고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저항 매물도 모두 거래량을 동반한 또 외국인과 또 기관주들이 또 강한 수급으로 앞으로의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 판단이 되고요. 또 추천드린 사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 1분기에서는 그 많은 경쟁업체들과의 경쟁 심화 구도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를 우려한 실적 우려가 아마 최근 들어서 뭐 주가의 발목을 잡은 한 부분이었다고 친다면은 이번 2분기부터 영업이익에 대한 이런 개선 기대감과 또 3분기에는 삼성전자의 또 신규 모델인 또 갤럭시 3에 대한 본격적인 판매가 또 6월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을 해서 본다면은 3분기에는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을 좀 보여주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실적 장세로 시장이 좀 움직이는 만큼 또 실적이 뒷받침이 돼 그리고 휴대폰 부품 업체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성장세가 예상되는 뭐 파트론 이 경우에는 뭐 13,700원부터 13,800원 여전히 이 구간대에서는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13,8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단기 목표 주가 15,000원까지는 보유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견 주셨는데요. 반면 대동공업은 어제 5일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어제 주가가 6%나 급등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우선 대동공업은 5,200원 이하에서 뭐 신규 진입 가능하다라는 이런 의견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제가 평균 단가를 5,200원까지 맞추자고 지난주 의견을 제시했던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은 뭐 가장 빠르게 뭐 60일선을 찍고 반등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반면 일단은 하락이 좀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 확인한 이후에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여전히 일단 차트상으로 본다면 우상향이 되는 부분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이제 뭐 이격도도 마찬가지지만 또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던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60일선을 또 테스트하러 내려온다면은 일단은 이번에는 이제 추가 매수 없이 손절가 4,700원을 잡고 대응하자는 의견을 제시해드리겠고요. 오히려 지금 우리의 손익분기점이 한 5,200원 구간, 그러니까 한 5,250원 이상 회복했을 경우에 거래량이 동반돼서 안착이 되어진다면 앞으로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목표가까지도 한번 계속해서 보유가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내일 더 확실한 AS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양순모 전문위원 만나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중환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하TI 어제 3% 넘게 빠졌는데요. 오늘 장 대응 전략 세워주시죠. 예, 대하TI가 어제 1,600원 손절선을 네. 제시해드렸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손절선을 건드렸고요. 시장의 상황도 안 좋았지만 5일선과 이격이 멀어지면서 이탈한 점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금일 전략은 1,550원을 종가 기준으로 이탈 시 전량 정리하면서 포트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아직 하락 국면이고 바닥을 논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판단되므로 어제와 같이 짧게 보면서 포트 구성을 좀 다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포트에서 제외하는 전략 세워주셨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추천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중국 수산회사인 중국 원양 자원을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네. 네, 최근 중국 인민은행에서 지준율 인하를
발표한다는 부분에서 중국의 그 내수 부양 정책에 강한 의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중국 내수 기업 중에 하나인 중국 원양자원도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5월부터 또 중국과의 FTA 협상 부분에서 중국의 또 농수산물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또 전망되고 있습니다. 저번 달 중국 관련주들이 성룡 광전 투자를 선두로 좀 약세를 보였었는데요. 그러나 중국 원양자원은 5일선을 지지하며 반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유럽이 좀 시끄러운 틈을 타서 중국이 또 경기 회복에 박차를 가할 것인지 지켜보면서 금일은 중국 원양 자원을 준비를 했습니다. 매수가는 어느 선에서 접근해 볼까요? 네, 매수가는 지금 개파락이 좀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에 4,200원 선을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선은 4,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21선인 1차로 4,4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AS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중환 전문위원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이상로 전문위원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여보세요? 네, 예, SBN, 반갑습니다. 네, SBN 기간 순매수 이어가지만 주가 변동은 미미합니다. 오늘장 대응 전략 세워주시죠.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급 자체가요. 네. 지금은 이제 기간에서 좀 들어오고 있죠. 근데 최근 움직임 자체가 약진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강하게 움직이는 것보다는요.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좀 기특하게 봐주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시장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도 최근 들어서요, 지금 연이틀 지금 손절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하시는 분들도 다들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이런 날이 있으면 또 좋은 날이 또 있죠.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좀 더 연구를 해서 오늘 좀 종목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 좀 이따 지금 같이 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힘내면서 한번 추천 종목 받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나오셨나요? 예, 오늘 제가 준비했는 종목은 DK락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DK락 같은 경우에는요, 라겐락 그쪽하고는 좀 다른 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이나 플랜트 설비업체죠. 그래서 쾌강이나 이런 기업들이 하는 일을 얘들도 한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2012년 후반기부터는 이제 그 김에 증설 공장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에 있는 사업장의 한 3배 규모가 됩니다. 예, 그게 완공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전망이 되고요. 그리고 일단은 꾸준히 실적이 개선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 또한 20%대를 넘는 그쪽으로 그만큼 많이 나오기 있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이 꾸준히 이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요, 한 1,300원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9,800원 정도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2,0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로 전문위원의 추천 종목 받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라인업의 강동석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장 흐름 쉽지 않을 텐데요. 힘내시고 저희는 알찬 내용으로 내일 아침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